네, 마지막으로 심청전에 대한 문제풀이 해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청전 문제가 몇 페이지냐면요. 21페이지에 7번 문제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장승상택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심청을 자식처럼 여기고 있나요? 네, 관련 지문 보면요. 내 이 무상한 사람아, 나는 너를 자식으로 알았는데 라는 부분에서 7-1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보면요. 심청을 끝까지 만류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부인이 다시 보니 엄숙한지라 할 일 없이 다시 말리지 못하고 놓지도 못했다. 결국 말리지 못하고 심청이가 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7-2번도 맞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3 보면 심청의 속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심청의 마음 헤아리지 못했을까요? 여기 보면 아이고 300석에 몸이 팔려 죽으러 간다 하니 효성이 지극하다마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효심 때문에 심청이가 속 깊은 마음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7-3이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이거 7-3번이 틀렸고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다음에 4번 심청에게 쌀 300석을 마련해 주겠다고 호의를 베풀고 있다. 여기 보면은 쌀 300석을 이제라도 다시 내어줄 것이니 뱃사람들 도로 주고 당치하는 말 다시 말라 라고 얘기하죠. 7-4번이 확인되네요. 그 다음에 이거 5번 부분이 장승상 부인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죽어서 하는 효도보다는 심청에 살아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유교적 관념의 이의를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유교적 관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심청이가 죽으러 가는 것이 마땅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장승상 부인은 이렇게 말하죠. 효성이 지극하지만 네가 살아있는 것만 같겠느냐? 네가 살아서 세상에 있는 것보다 이것이 더 좋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번은 적절한 말이기 때문에 5번은 적절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적절한 말이기 때문에 이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답은 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8번 보면요. 마에서 약속을 꼭 지키는 심청이의 성품이 드러난 대목의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찾아 쓰시오. 심청이의 성격이 말에서 되게 잘 드러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먼저 1번. 부모를 위해 공을 들일 때에는 어찌 남의 명분 없는 재물을 바라며 내 부모를 위한 일인데 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갖다 쓰겠냐? 당신 돈을 내가 왜 써야 되냐? 우리 부모님 위한 일인데. 자기의 일은 자기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이 드러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쌀 300석을 도로 내어주면 뱃사람들 일이 낭패이니 라는 말을 통해서 뱃사람들 일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 처지를 생각하는 배려심도 보여주죠. 그리고 남에게 몸을 허락하여 약속을 정한 뒤에 다시 약속을 어기면 못난 사람들이 하는 짓이니 여기서는 뭐예요?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이 잘 드러나고 있죠. 책임감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성격, 약속을 꼭 지키는 책임감, 심청이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 찾으면요. 여기 부분이죠. 남에게 첫 어절이니까 띄어쓰기 단위가 어절이에요. 남에게부터 해서 남에게부터 지신이까지 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문제는 20페이지에 있습니다. 20페이지 4번 볼게요. 죄송해요. 20페이지 4번이 아니라 26페이지 1번입니다. 26페이지 1번. 26페이지 1번을 보면 1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심청이는 뱃사람들을 위한 식사를 차렸나요? 그런 적 없죠. 아버지를 위한 식사를 차렸죠. 뱃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신봉사 아버지를 위한 식사 차렸고요. 심청이는 씩씩하고 의연하고 당당하고 담담하게 집더라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씩씩한 게 아니라 아주 슬프게 절망적으로 기절까지 하면서
너무나 죽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그리고 다른 소녀들 막 질투도 하면서 떠나죠. 그러니까 2번 틀렸죠. 이거는 틀렸다는 거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보면은 여기 있네. 얼굴빛이 없어지고 손발에 맥이 풀리고 목이 메이고 정신이 어지럽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버지한테 얘기를 할 때에도요. 간장이 썩은 눈물이 눈에서 솟아나고 아버지 친세 생각하면 저 죽을 일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해지고 몸이 떨려 밥을 먹지도 못했죠. 자, 이렇게 해서 틀렸고 3번 심청의 아버지는 딸이 떠나는 걸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잖아요. 슬퍼하니까 뭐라고 얘기해? 대구법, 반복법 엄청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여기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지문상에서는 아버지가 슬퍼하는 모습은 안 나타나긴 하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뻐하는 모습도 나타나진 않죠. 그다음에 심청의 아버지는 심청의 일로 뱃사람들과 싸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싸우긴 싸우죠. 상놈들아 하면서 싸우는데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윗글을 이해했다고 했을 때는 전체 지문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제시된 지문만 봐야 돼요. 제시된 지문 봤을 때 아버지가 그 뱃사람들한테 욕하는 부분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제시된 지문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제시된 지문이 아니라 배운 지문 전체로 해석하려고 해서 틀렸나 봐요. 이렇게 언제나 문제 풀 때 꼭 제시된 지문에서는 확인이 안 된다. 제시된 지문 안에서 항상 확인하려고 하세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심청이가 아버지한테 그 꿈 참 좋습니다 라고까지만 얘기하고 아버지 나 사실 죽어요 이런 말 안 했잖아요. 그 사당을 열고 그 조상님들한테도 인사를 했지만 제시된 지문 안에서는 아직 인사 안 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좀 많이 틀렸더라고요. 제시된 지문에서 꼭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몇 번이냐면 27페이지 6번입니다. A에서 E의 뜻풀이 이거 엄청 많이 질문 가장 최다 문제였는데요. 이거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요거 단어들 사당, 여손, 사모하다, 초일의 사공지수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 어휘 문제는 한번 다 싹 다 읽고 공부를 한 번씩 해줘야 돼요. 네. 이거 한 번씩 다 공부를 해줘야 돼요. 살인문,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문짝, 선인, 지뢰, 자반 이거 꼭 다 여러 번 읽어보고 가세요. 네. 자, 봤더니 1번 A가 살인문이에요.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문짝을 달아서 만든 문 맞습니다. 살인문이 뭐냐면요. 이렇게 초가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옛날에 마당이 한 게 있었어요. 그럼 여기 마당을 이제 마당 앞에 있는 이 문이 이게 살인문인데 요거는 보통 나뭇가지를 엮어서 그래서 문짝을 만들었었죠. 살인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B를 보면요. B가 지뢰였어요. 지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 또는 어떤 기회나 때가 무르익기 전에 미리라는 뜻이죠.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만약에 내가 죽는 거 알게 되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뢰 야단이 엄청 날 거니까 그냥 떠나는 날 아침에 바로 직전을 말씀드리겠다. 미리 야단 나면 안 되니까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은 미리 맞아요. 그 다음에 C가 뭐냐면요. 천륜지간입니다. 천륜지간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하늘로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사당에서 조상님들께 못난 여자 손자 여손 심청이가 인사드립니다. 사직 인사드리죠. 그러니까 조상의 신주를 모셔놓은 집 맞습니다. 조상들의 어떤 위패와 그 조상들의 이름이 써져 있는 종이 그런 것들 모셔놓은 것이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가 사모하는 이죠. 사모. 자, 사모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런 뜻도 있어요. 매우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모는 뜻이 다릅니다. 조상 제사를 끊게 되오니 사모하는 마음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사모는 조상님들을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죠.
공경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정답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8번 신봉사의 말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 문제집에 별표 쳐져 있죠. 중요한 문제죠. 자, 신봉사는요 반복법 쓰고 있죠. 뭐라고 해요? 반복법. 여기 보면은 반복법이 어디 있을까요? 가의 신봉사의 말. 여기 있네요. 말아 못하리라.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죠? 말아 못하리라. 여기 또 있네요. 참말이냐 참말이냐. 그 다음에 에고 웬 말인고. 못 가리라. 참말이냐 못 가리라. 그리고 말아 못하리라. 이런 말에서 반복법이 드러나고 있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대구의 표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대구법 어디에 있어요? 네가 살고 내가 눈을 뜨면 그는 마땅하지만 자식 죽여 눈을 뜬들 그게 참아 할 일이냐? 여기죠. 그다음에 서리적 표현. 여기 서리법도 되죠. 그게 참아 할 일이야?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정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강조하기 위한 거라 네 서리적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걸 반어적으로 말하진 않지. 너 못 가. 그게 참말이야? 이게 반대로 말한 거 아니지. 진짜 자기 감정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중국고사 인용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7년대 한 가물적에 사람으로 빌라하니 탕임금 어지신 말씀. 이 부분이 중국의 고사인 탕임금님이 아무리 가뭄이 7년 동안 내려서 비가 안 내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다들 얼른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말 듣지 않고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해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고사 인용도 맞죠? 이게 4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11번 A에서 알 수 있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세 어절 띄어쓰기 단위로 이제 그 2번 띄어써서 이렇게 세 뭉텅이로 쓰라는 겁니다. A에서 알 수 있는 이라고 했는데 A가 어딨나 봤더니 남경 뱃사람들에게 인당수 제물로 제물로 몸을 팔았다라는 말이 있죠. 이거 어떤 사회적 문화적 상황입니까? 바로 인신공양의 풍습이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 그것을 인신공양의 풍습 또는 인신공희의 풍습이라고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번 A에서 E의 뜻풀이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는 초일에였어요. 초일에 일주일이죠. 그러니까 매달 첫째 날부터 헤아려 일곱째 되는 날 맞습니다. 그 다음에 B를 보면요. 네, 앙화인데요. 네, 앙화는 어떤 일로 생기는 재난, 네, 지은 죄의 앙갚음으로 받는 재앙, 자기가 지었던 일, 자기가 저지른 일, 지은 죄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앙갚음, 복수로 받는 재앙입니다. 맞아요. 야, 너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다니, 사람을 제물로 바치다니, 너희 뱃사람들 귀신의 앙화 없겠냐? 라고 했죠. 귀신한테 앙갚음 당하는 화를 입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C를 보면요. 정희하여인데요. 그 탕임금님이 자신의 몸을 정희여서 정은 깨끗할 정입니다. 자기 몸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해서 그래서 그 제사에서 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요거는 틀린 말이죠. 정직하게가 아니라 깨끗하고 온전하게 라는 뜻이었어요. 공로는 여럿이 의논하는 거 맞고요. 착실하다라는 건 사람이 허튼 데가 없고 찬찬하고 실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무지고 그리고 착하다, 성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답 3번이었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31페이지에서 21번의 문제 있었습니다. 21번 문제 볼게요.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인물을 희화화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자, 희화화라는 거 우스꽝스럽게 사람을 추락시키는 건데 그런 거 없죠. 그다음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고 있다. 서술자가 달라지는 거는 굉장히 현대소설적인 기술이고요. 고전소설에서는 늘 항상 서술자가 똑같아요. 3인칭 전지적 작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로 고정되어 있고 시점이 막 바뀌고 이런 모습 없어요. 처음엔 3인칭이었는데 나중에 1인칭이 되고 뭐 3인칭 전지적에다가 관찰자가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서술자 달라지는 모습 없습니다. 쭉 3인칭 전지적 작가였어요. 그리고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비유적 표현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비유적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기 있네요. 앞산에 지는 꽃이 지고 싶어 지랴마는 마지못한 일이러니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리요. 네, 앞산에 이 지는 꽃이 바로 뭐예요? 이게 심청이를 비유한 표현이죠. 내가 죽고 싶어서 죽니? 앞산에 지는 꽃이 지고 싶어 지니? 하지만 마지못한 일이니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네, 관련된 한자성어 수구, 수원, 수원, 수구 같은 말이죠. 수원, 수구, 수구, 수원.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심청이가 나 죽으러 가는 거 원해서 죽는 거 아니야. 앞산에 지는 꽃이 시들고 싶어서 시드는 게 아닌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서술자가 인물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개입하는 부분 바로 편집자적 논평인데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서는 편집자적 논평 보면은 이쪽에 있네요. 심소저가 그 글을 품에 품고 눈물로 이별하니 차마 못 볼 지경이었다. 차마 못 볼 지경이었다. 편집자적 논평이죠. 그걸 어떻게 봐? 주관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다음에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키는 거를 우리가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는데, 이 역순행적 구성은 전부 다 어디에만 드러나요? 현대소설의 특징이죠. 현대소설의 특징이고, 고전소설에서는 시간 순서대로 갑니다. 시간 순서. 바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추보식 구성이라고 하는데, 이 추보식 구성만 고전소설에서는 사용하죠. 고전소설의 역순행적 구성이 드러나서 시간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 틀렸죠. 그다음에 25번 문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25번. 보기에 제시된 기능을 하는 자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학작품에서 자연물이란 단순한 배경이나 소재가 아니라 작품 속 상황이나 인물의 심정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자, 이렇게 작품 속 상황이나 인물의 심정을 드러내는 이 자연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자주 나오는 용어예요. 네, 이런 객관적 상관물이 아닌 걸 찾아보래요. 객관적 상관물에는 뭐 감정을 이입하는 경우도 있고 자연물에 빗대어서 상황이나 정서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감정 이입하는 소재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이쪽에 있죠. 심청이가 이제 죽기 싫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청산도 찡그리는 것 같고 강물도 흐느끼는 것 같고 꽃도 막 시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버들가지도 축 늘어져 있고 복사꽃도 슬픈 듯이 피어 있고, 복사꽃 복숭아꽃이죠. 그리고 꾀꼬리도 벗을 불러 울고 두견이도 피를 내어 울고, 사실 내가 울고 흐느끼는 거고 슬픈 건데 청산, 강물꽃, 버들가지, 복사꽃, 꾀꼬리, 두견이가 얘네가 마치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던 단어 뭐예요? 바로 봄바람이네요. 네, 봄바람은 어떤 의미로 쓰였어요? 봄바람이 사람 마음 알아주지 못한다면 무슨 까닭으로 꽃을 보내리요? 봄바람이 여기서 감정을 이입한 것이 아니라 그 봄바람조차도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 같다. 죽는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다. 뭐 이런 의미로 쓰였죠. 그 다음에 27번 볼게요. A에서 E의 뜻풀이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가 뭐냐면 양친이었습니다. 양친은 부모님, 양쪽 부모님, 바로 엄마와 아빠를 뜻하는 말 맞습니다. 그다음에 B는 어귀, 마을 어귀라는 곳인데 마을 입구를 말합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그런 길목의 첫 머리, 즉 입구를 말하죠. 그래서 끝머리라고 했던 게 틀려서 2번이 틀렸네요. 복사꽃, 복숭아꽃 맞고요. 누굴 위하여 단장하겠냐? 단장. 네.
예쁘게 단장한다, 치장한다는 뜻이죠. 화장하고 곱게 꾸민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강머리는 강가의 나루 근처, 즉 배를 타고 출발하는 나루터를 말합니다. 맞아요. 정답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에서 1번 문제 볼게요.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여러 사람들이 질문했던 문제였어요. 많이 어려웠나 봐요. 1번 서술자가 사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편집자적 논평이죠. 편집자적 논평은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바로 앞에 나오죠. 부자가는 천륜지간이라 꿈에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다. 아마도 아들과 아버지와 그리고 딸 자식 간의 사이이기 때문에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서 심청이가 죽을 때 되니까 그래서 보여줬나 보다. 참 신기하네. 이런 뜻이죠. 맞아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작중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심청아 참 이상한 일이 있었어. 너 수리 타고 가더라 꿈에. 또 심청이가 그 꿈 참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죽는 꿈인 줄 짐작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작중의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바로 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죽기 직전 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3번 서술자가 인물의 속마음을 직접 서술한다고 했는데 심청이가 자기 죽는 꿈이라고 짐작했다. 이런 거 심정을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서술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어디 또 있냐면 여기도 있습니다. 간장이 썩는 눈물은 눈에서 솟아나고 아버지 신색 생각하면서 죽을 일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하고 몸이 떨려 밥을 먹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심청이의 속마음이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있죠. 바로 3인칭 전지적 작가의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지적 작가라 모든 걸 다 아니까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바로 밝은 해는 어디 가고 어두침침한 구름이 자욱하며 이 부분에서 해가 사라지고 구름이 자욱한 것은 지금 심청이가 있는 그 공간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묘사가 될 수 있겠죠. 사실 이거를 뭐 공간 배경이 아니라 뭐 시간적 배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틀렸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결국 뭐 시간도 그 공간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 배경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그냥 배경에 대한 묘사다라고 했으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긴 했었겠죠. 네, 그래도 4번도 맞다고 봐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지난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네, 지난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은 심청전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요. 심청이 아버지가 심청이 죽을 때가 되니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 어머니 늦게야 너를 낳고 초일의 안에 죽은 뒤에 눈 어두운 늙은 곳이 품 안에 너를 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차한 말 해가면서 동냥젓 얻어먹여 이만치 잘했는데 여기까지가 바로 심청이 아버지 신봉사가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부분이에요. 과거를 요약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교과서에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이 제시문 제시되어 있는 문제 안에서는 그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지난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했다는 말은 틀렸네요. 5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2번 보기는 윗글이 쓰인 시기의 글이다. 보기를 읽고 윗글을 이해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오륜행실도라는 그 유교적 이념을 가르치던 교재였죠. 거기에 보면 맹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자 맹희가 먹는 걸 다 끊고 슬피 울면서 3년 동안 거의 먹을 것을 입에 대지도 않았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쥐 한 마리가 황금을 주어서 그래서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적절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심청이가 죽으러 가는 것도 효도니까 바람직하고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마을 사람들도 안 말리고 장승상 부인도 결국 못 말리고 했던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 4번이 정답이죠. 당시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해서 효를 행하는 걸 바람직하다고 여겨서 그래서 심청전이 탄생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기억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자, 기억에 나타난 거 보면요.
뭐 청산이 찡그리고 강물 소리 후느끼고 꽃이 제비치고 다 이거 뭐예요? 감정이입이죠. 심청의 슬픈 감정을 자연물에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네, 감정이입이 바로 감정이입이 바로 표현상 특징이죠. 문장으로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심청의 슬픈 감정을 자연물에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읽고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윗글의 인물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고전소설의 인물은 평면적 성격을 지닌다. 평면적이란 건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착한 놈이었는데 나쁜 놈이 되거나 나쁜 놈이었는데 착한 놈이 되는 것, 이런 건 입체적 인물이에요. 근데 고전소설의 인물은 착한 놈은 늘 착하고 나쁜 놈은 늘 나빠요.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선을 대변하는 사람과 악으로 표상된 사람으로 보통 선악이 잘 구분되어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럼 인물들 한번 어떻게 봤는지 볼까요? 장승상 댁부인은 심청을 아끼고 사랑하고 공양미 300석도 대신 내어주려고 하죠. 착한 사람? 맞아요. 네. 심청이는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선택한다는 점에서 평면적이다. 평면적 인물은 성격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면적 인물인 건 맞지만 자신이 선택해서 평면적인 게 아니라 심청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효녀란 점에서, 계속 착한 아이란 점에서 평면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틀렸고요. 뱃사람들은 심청이를 인당수에 빠뜨리긴 하지만 인정이 많아서 신봉사를 위한 연금재단도 만들어주고 가고 한 살림 꾸며주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으로 단순히 보기는 어려워요. 신봉사로 인해 딸이 죽음에 처한다는 점에서 신봉사는 악이 아니라 신봉사는 악한 사람은 아니죠. 좀 치졸하고 세속주의적이고 그리고 눈치도 없고 철딱서니도 없긴 하지만 딸을 사랑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장승상택 부인은 심청을 말리려다가 말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말리려다가 말리지 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면적 인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장승상 부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착한 사람이고 심청이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다음에 5번. 나에서 알 수 있는 심청이의 가치관을 서술하시오. 자, 나를 보면은 심청이가 장승상 부인의 그 제안, 공양미 300석을 대신 내주겠다는 그 제안을 여러 가지 3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래서 거절을 하게 되죠. 이 3가지 이유로 알 수 있는 심청이의 가치관을 서술하래요. 자, 봤더니 부모를 위해 공을 들일 양이며 어찌 남의 명분 없는 재물을 바라며 쌀 300석을 도로 내어주면 뱃사람들 일이 낭패이니 그도 또한 어렵고 약속을 정한 뒤에 다시 약속을 어기면 못난 사람이 하는 짓이니 그 또한 어렵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답을 이제 쓰게 되면 심청은 부모를 위한 일이라면 남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자신이 가지 않으면 뱃사람들 일이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못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들어서 장승상택 부인의 배려를 거절하고 있다. 심청이의 가치관은 뭐다? 그러니까 주체적이고 배려심 많고 그리고 책임감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끝.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잘 보고요. 그리고 틀린 문제도 열심히 다시 보고 네. 그리고 그 서술형 문제는 안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 꼼꼼하게 한번 잘 공부하면서 줬던 학습지들을 한 번씩 다시 한번 많이 복습해 보시기 바래요. 네, 그럼 안녕.